네, 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황소입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까지만 해도 막 마이너스 8%까지 급락세를 보였는데, 자, 이거를 아래 꼬리를 달면서 미친 듯이 밀어 올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상승이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상승의 신호탄이 터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증시에 정말 엄청난 호재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 수준을 대폭 하회했다라는 건데, 최근에 국내 증시를 가장 좀 세게 찍어 누르고 있던 이 원인 중 하나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환율이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금리 인상 리스크는 주가를 좀 세게 찍어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고용 지표 발표로 인해서 금리 인상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덕분에 환율도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앞전에 지금 고점 형성했던 환율의 차트를 봤을 때 이 구간을 다시 뚫으러 가고 있었거든요, 환율이. 자, 근데 지금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는 이 쌍봉의 형태를 보이면서 환율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율이 높으면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요인들이 되는데, 환율이 이제 급락 나와주면은 뭐 외국인들이 덜 팔거나 아니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국내 증시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긍정적인 거는, 여러분들, 오늘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도도 나왔지만 이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프로그램 매도 나올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보면은 또 프로그램 매도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프로그램 매도 1등을 차지를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프로그램 매매는 컴퓨터가 이제 미리 설정해둔 조건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대량 매매를 하죠. 근데 이제 전날 폭락에 따른 기술적 여파나 시장 지수 조정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창구에서는 매도가 찍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이 매수와 매도의 힘싸움이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찍혀서 주가가 내려가던 거를, 실제로 주가가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거 폭락이 좀 과한데? 이제 환율도 떨어지고 올라가겠는데? 라고 생각한 기관, 외국인, 연기금이 그냥 매수 때려서 이 프로그램 매도를 압살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떨어져야 정상일 만한 그런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미친 듯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하락을 고스란히 지금 회복을 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번 상승을 통해서 역시 SK 하이닉스 견고하구나. 최근 패턴 봤을 때 떨어지면 사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사고, 이 패턴 여전히 유효하구나. 이거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됐다 하시면, 자, 댓글로 SK 하이닉스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SK 하이닉스 화이팅! 자, 그리고 이번 반등이 나온 구간이 앞전에 강력하게 지지가 되었던 그 구간을 다시 한번 지켜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실 SK 하이닉스가 앞전에도 사실 조정 나올 때 보면은 이 기업의 본질이 변한 게 아니라 최근에 수급적으로 좀 꼬이면서, 이제 2분기 끝나고 3분기 시작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꼬였던 거지, 사실 내려갔던 이유를 살펴보면요, SK 하이닉스의 성장이 꺾이거나 얘가 떨어질 뭔가 악재가 정말 크게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깨는 게 지금은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앞전까지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런 우려가 좀 쏙 들어가면서 시장의 활기를 좀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도 좋았지만 수급도 여러분들 최고였습니다. 자, 어차피 외국인들은 최근에 계속 팔고 있었고, 이제 개인도 어느 정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이랑 금투 쪽에서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수급을 볼 때 기관이랑 금투 쪽의 물량들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항상 팔았고 어차피 개인들은 샀고,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이제 수급 싸움에서 균형을 깨는 거는 기관이라고 했죠. 기관 금투.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얘네가 살 때 주가가 잘 올라가고 얘네가 팔 때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관과 금투, 이 메이저 수급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샀으니까 주가가 또 세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최근 공매도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자, 지금이 최저치를 한번 찍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거죠. 안 그래도 공매도 많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앞전에 비해서.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방향성이 워낙 좀 견고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공매도가 한번 세게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추세적인 공매도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만 치는 것일 뿐, 공매도 쳐서 내려갔어요. 그럼 여기다 대고 공매도 못 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반등의 힘이 또 세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공매도가 이제 내려갔을 땐 세게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SK하이닉스 공매도 치면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가 버리니까 공매도 세력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날은 쉽사리 공매도를 못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거래대금이 또 급감했는데 물론 아직은 또 올라가고 하면은 공매도 일시적으로 나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이 여전히 견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도 21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오고 지금 또 21선을 깼지만 이제 바로 좀 바닥을 잡아주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250만 원 라인 있죠. 여기 단기 지지선이자 그다음에 이동평선 21선 부분 여기를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회복해줘도 한 달 정도의 주가 평균을 나타내는 21선을 회복을 한다? 그럼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 지점부터 다시 원래 정상적인 흐름을 좀 되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계속 상향시키는 레포트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순히 주가가 내려가서 안 좋다, 올라가서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올라갈 건지 이 근거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꼭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SK 하이닉스 막 급락하니까 이제 상승장 끝났다, 반도체 망했다. 이런 댓글도 많이 보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또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거 올라갔다고 이제 좋다라고 하는 댓글들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하고 떨어진다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뚝심 있게 중심을 좀 잡고 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 지금 조정 나와도 이거는 수급 꼬임 때문이지 본질이 변한 건 아니다라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걱정 말아요. SK 하이닉스 목표가 또 상향했다라는 내용의 레포트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AI 투자가 가속 국면에 진입을 하고 2028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투자 확대와 함께 SK 하이닉스의 실적이랑 그다음에 추가 상승세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건데 메모리 가격 상승 전망을 반영을 해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램과 낸드 웨이퍼 생산 능력은 전년 대비해서 각각 7%, 4% 증가하는데 반면에 수요는 17%, 19% 이렇게 늘어버리니까 공급 부족이 계속된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7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KB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보면은 69조를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시장 추정치보다 훨씬 더 올라간 수치인데 이 3분기 영업이익도 지금 87조를 예상하면서 2분기, 3분기 실적 굉장히 강할 거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여러분들가 꺾이고 떨어지려면 명분이 그만큼 강해야 됩니다. 그럼 SK 하이닉스의 추세가 꺾이려면은 이 SK 하이닉스의 성장이 멈추거나 이 성장이 꺾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수요도 견조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꺾일 이유가 없는데 수급적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주가가 떨어지나 오르나 똑같이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변수가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성장하고 하면은 이렇게 사실 반듯하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리는 경우가 없어야죠.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갈 텐데. 네,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수가 있죠. 어떤 외부적인 변수나 시장에 대한 변수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어도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거나 쉬어가거나 이런 흐름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는 기업은 없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 호재가 있으면 더 올라가기도 하고 악재가 있으면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SK 하이닉스를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이 파동을 보면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잠깐 쉬는 구간 그럼 내려갔을 때 파동의 이 흐름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또 올라가면은 매도할 수 있는 구간 또 내려오면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이런 식으로 지금 SK 하이닉스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독립 투자 리서치 회사 모닝스타에서 삼전과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하면서 유례없는 가격 협상력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닝스타는 디램과 낸드 가격이 기존 예상을 계속 웃돌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반영을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투자가 이 AI 투자가 여전히 견고한 데 따라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이 메모리 제조사들이 유례없이 강력한 가격 협상력을 주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까지만 해도 메타발 악재다 어쩌다 해서 AI 고점론이 부각이 되었었는데 제가 이건 사실 여전히 수요 견조하고 일시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그런 굵직한 이벤트들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또 영상 뒷부분에 히든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봐야 될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시장 전략까지 담아뒀으니까 아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 챙겨갈 수가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 7월 7일에는 먼저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앞전에 마이크론이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잘 나왔죠. 우리가 이제 잘 나올 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그 기대치보다도 더 잘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는데 아마 삼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또 여전히 삼전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는구나. 예상대로 잘 나왔구나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실적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럼 물론 실적 발표 전후로는 잠깐 변동성은 있어도 결국에 이런 것들은 주가 우상향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ADR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7조 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패시브 자금만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상장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사실 지금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이 HBM 시장의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그럼 사실 1등이면은 프리미엄을 받아야지 디스카운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론의 이제 주가를 보면은 이 PER을 보잖아요. 그럼 11배에서 18배 정도 평가를 받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5배에서 7배니까 어떻게 하이닉스가 1등인데 얘보다 마이크론보다 더 낮게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유라고 하면은 이 마이크론은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미국 기업이고 SK하이닉스는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인데 만약에 SK하이닉스의 ADR이 이제 미국 증시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마이크론 살 거예요, SK하이닉스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그동안은 마이크론 사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면은 SK하이닉스 이게 훨씬 더 저렴한데? 라는 명분이 생기니까 이 체급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스닥 ADR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거기만 상장하는 게 아니라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던가 여러 ETF 이런 데 추가적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게 뭔가 한 개 편입이 될 때마다 이제 뭐가 좋냐면 전 세계 수많은 대형 펀드 ETF들이 이 지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매수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ADR 상장하니까 호재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파급력을 줄지를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도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될 거는 타점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증시도 막 변동성이 크고 SK하이닉스도 막 급락 나왔다가 급등 나왔다가 아주 어지러운 흐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뭐 잘 나왔다 그러면 금리 뭐 인하한다 그랬다가 인상한다 그랬다가 우려도 있었다가 기대감도 있었다가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K하이닉스를 매매를 할 때 뭐 단타로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핵심으로 잘 잡아야 될 거는 타점이다. 자, 근데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제가 꼭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SK하이닉스는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공매도가 나오는 날이 있거든요. 공매도 거래대금이 급증하는 날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이제 공매도로 찍어 누르니까 상방이 조금 닫혀 있는 느낌. 그래서 이런 날은 우리가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공매도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선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기는 한데 사실 지금 공매도는 대체로 외국인이 조금 많이 칩니다. 외국인이 하방에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들을 뭐 정리를 하고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자, SK하이닉스의 수급원을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의 수급원을 보니까요. 자, 매수 창구 쪽이 중요하죠. 자, 일단 오늘은 삼성증권 창구랑 유진투자증권 창구에서 매수가 많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은 이제 기관 쪽 창구의 성격이 강하고 삼성은 이제 큰 손들이 주로 쓰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기관 쪽 창구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가 수급이 좋을 때 그래서 이런 날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반대로 매도 쪽은 어때요? 자, JP모건 외국계는 최근에 계속 팔고 있으니까 얘네가 지금 기계적으로 파는 게 매수량은 빵인데 매도량만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중에 매수 매도를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매도가 알고리즘으로 찍혀서 그냥 자동으로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매도만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키움증권 개인 투자자들 매도 나올 때도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때 받쳐주는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 기관 쪽이 들어와 주면은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날이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 그러면 올라갔을 때 앞전에 고점 찍고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때는 누가 팔았나 한번 보세요. 이 거래 많이 터졌을 때. 하이닉스 보니까 이때 매도 창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외국계도 많이 팔긴 했는데 삼성증권 창구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 삼성증권 창구의 움직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얘네가 매도할 때 떨어지고 얘네가 매수할 때 올라가는 편이니까.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알고 이 메이저 수급들이 사는지 파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싸게 살 수 있는 타점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매매를 할 때 이 메이저 수급들이 사는구나, 메이저 수급들이 파는구나를 제가 장중에 체크를 하고 있다가 매수 타점이 나오네, 매도 타점이 나오네 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도 공유를 해드리면서 알려드리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구독했다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매수 매도하는 타점들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타점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알려드린다라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이제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삼전이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비중이 60%까지 올라갔다. 한국 증시가 이제 AI 반도체 의존이 심화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이 종목들의 비중이 커지고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종목들과 관련된 ETF도 출시가 되고 이런 대장주들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휘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증시 상방에 배팅을 하는 거겠죠. 만약에 나는 증시가 이제 계속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삼전이랑 하이닉스도 다 팔고 다른 거 사든지 아니면 현금 들고 있든지 해야 됩니다. 네, 결국에 이제 국내 증시를 지탱해주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코스피를 지금 매매할 때 안 볼 수 없는 종목이 되었어요. 네, 이런 대형주들은 이제 외부적인 변수가 많죠.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반도체 테마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종목만 잘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떤 변수라든가 거시경제의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같이 매매를 하면서 뭐 중요한 이슈나 중요한 흐름들이 나올 때도 제가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이 주식은 힘싸움이거든요. 매수의 힘이 세면 올라가고 매도의 힘이 세면 주가가 떨어지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가 있는데 SK하이닉스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때 보면은 빨간색 화살표가 이제 뜨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 세력의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다가 노란색 선에 부딪히고 떨어지고 또 세력의 매수 타점 뜨고 또 올라가다가 노란색 선에 부딪히고 떨어지고 저는 이 노란색 선을 또 세력의 목표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올 때 주가가 올라가듯이 메이저 수급들이 팔고 나갈 때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인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를 한번 알려드려보고 SK하이닉스 매수 매도 타점들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뒤에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나 또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 봐야 될지 시장 전략까지도 좀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좀 주력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보면 여기서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 주포들의 매집 신호,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들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때 여기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한미반도체를 같이 매매를 하면서 이 당시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타점 나왔다고 문자로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바닥 자리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9월 1일, 9월 6일에 9월달 주가 바닥 나오는 이유가 있다. 최저점 매수 구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제가 영상으로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알려드려서 이런 타점들 놓치지 않게 제가 주력주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당시 날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때가 이제 9월달, 뭐 9월 1일, 9월 5일 막 이럴 때요. 그래서 9월달에 이런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당시부터 9월 5일 기준으로 종가가 이제 82,000원 부근이니까 거의 336,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 자리부터 4배에 가까운 상승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주포들이 움직이는 자리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주포들이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요. 그래서 보통 한미반도체 보면 자 올라갈 때 주포들이 매수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고 매수 타점 뜨고 자 이거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목표가 찍고 내려오고 또 노란색 선 터치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노란색 선 찍고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포들이 언제 움직이고 매집을 하는지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로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자 앞전에 또 제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했는데 2025년 7월 달이랑 9월 달 자, 하반기 대폭등 난다. 그 다음에 로봇 대장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우리가 배팅을 해볼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주력주 타점 나왔다고 이제 문자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뭐 7월달, 9월달이면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타점들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또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포착이 됐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매집 타점이 뜨고 상승 파동 나오고 또 이런 매집 타점들 타점 나오고 상승 파동 나오고 그래서 이때 당시 주가가 한 4,000원대였는데 이제 주가가 결국에는 5만 원을 넘겼으니까 얘는 텐베거 종목을 달성을 했죠. 10배 넘게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 자,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떨어져요? 자, 보면은 이제 매집 타점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이제 고점 찍고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포들의 매집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바닥에서 주포들의 이제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정말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타점들 놓치지 말자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력주로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대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타점이 나오는 종목.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력주 지금 진입하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다음 주력주 진입할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010-6790-5019로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요. 우리 채널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를 하는 주력주 제가 올라갈 근거가 담긴 레포트 있죠. 레포트. 이 레포트와 함께 매수와 매도 타점이 나오는 타이밍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니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은 오늘의 주식 주력주에 대한 레포트랑 그 다음에 타점들을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쓰는 지표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런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싸게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검색기나 지표 같은 걸 사려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언제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데까지는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설정을 해두시면은 뭐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매매를 하실 때도 아 이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타점이 나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도 캐치를 해낼 수가 있고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이 수식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있죠. 마찬가지로 저한테 지표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은 지표라고 요거 두 글자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수식 값을 문자로 이제 답장을 최대한 빠르게 좀 드려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9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 우리 채널의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요.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내용들을 알려드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우리 채널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30만 명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 좋은 종목들이나 타점들이 있을 때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저는 그러면서 우리 채널을 성장시켜 나가고 여러분들은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많이 벌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자,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두시고 앞으로 우리 채널이 구독자 30만을 달성하는 여정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도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 이름이 왜 황소인지 아시나요?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믿는 이 상승장에 배팅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황소 같은 매매 이어가 볼 거니까요. 네, 이름도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앞으로 역전을 이뤄낼 거라는 전망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에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전망을 보면요. 기존에 1등이었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1등을 탈환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이미 1등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2등이나 3등에서 1등으로 역전을 하게 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HBM 시장 1등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수율 리스크입니다. 이 초기 종합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못하면 이 대규모 설비 투자는 막대한 고정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EUV 공정 급증이나 아니면 결합 밀도 상승 같은 리스크, 그다음에 실리콘 관통 전극 적층 리스크,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D램 공정에 EUV 적용으로 인한 결합 밀도 상승을 웨이퍼 단계에서 완벽하게 걸러내는 그런 기업, 그리고 디바이스가 패키징 되기 전에 웨이퍼 단에서 이제 D램의 불량 여부를 초고속으로 전수 검사를 하는 웨이퍼 테스트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수요를 확보를 위해서 검사 인프라를 대폭 늘리면서 이제 최대 수혜를 입고 있는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이 수백억 규모의 대형 HBM 검사 장비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데, 이 기업 우리 채널의 다음 주력주로 매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대급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2,000원대였던 주가가 2만 원이 넘게 이제 올라가면서 거의 10배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과 함께 앞으로 올라갈 구간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력주들은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만 조용히 매집을 할 거라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타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숫자 7 있죠. 럭키 7 숫자 7 하나 남겨두시면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매집해볼 주력주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로 다시 돌아와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거 아니냐, 고점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또 SK하이닉스가 이 ADR 상장이 보여준 진짜 신호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하이닉스의 ADR 상장 자체가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신호다라는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ADR 상장하는 것 자체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설비 투자 확대를 하려고 AI 인프라 수요가 지속될 거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국내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 별로 이제 원칙대로라면 좋은 건 아닌데, 이번 상장은 일반적인 해외 상장과는 좀 다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ADR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을 미국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증서이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장인 나스닥에서 SK하이닉스를 쉽게 매수할 수 있게 되는 만큼가 재평가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봉 차트를 봐도, 자, 지금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어지간히 조정이 나와도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 밀어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거나 또 이런 식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래 꼬리 달면서 일시적으로 한번 급락은 나왔지만 중요한 구간들을 지켜내면서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을 만들어내는 거 봤을 때,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이 가격적인 이 지지 라인, 강력한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그러면 또 미증시에서 특별한 변수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25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의 상단인 300만 원을 일단 돌파를 하러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이제 방향성 안에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을 연구하고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 잘 따라오시면은 제가 중요한 흐름들이나 타점 나올 때 좀 짚어드릴 거니까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로 시장이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도 많이 내릴 거고, 기본적으로 지수의 추세가 이래버리면 올라가는 종목들보다 떨어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매매 확률도 많이 낮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이때 우리가 사야 될 종목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되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가는 종목만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데 이게 안 가요. 주가가 내려가요.
그러면은 내려갈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지수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데 잠깐 반등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또 이런 하락들을 때려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 안 가는 종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대외적인 변수나 어쨌든 시장 자체 진정이 돼야 대체로 좀 올라갈 텐데 지금은 떨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가는 놈들만 계속 가는 그런 시장 환경이 만들어져 있자.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때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지수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은 막 길게 우리가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떨어질 때도 지수가 떨어질 때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네. 지금 이 시장의 돈이 이 돌 때가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갈 때는 막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이 많은데 오히려 떨어질 때는 이 수급들이 특정 섹터나 특정 테마로 쏠리게 되니까 뭐 단기 매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이 봐야 될 테마들이 조금 명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때인데 자, 우선 코스피랑 코스닥을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막 너무 긴 호흡으로 보는 거 말고 지금 시장 변동성이 세니까 지금 봐야 될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자, 일단 코스피에서는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투탑은 그냥 안 볼 수가 없다 그랬죠. 왜냐면 거래 대금도 제일 많이 터지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야 지수도 올라가고 시장 투자 심리도 좋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가 떨어지면 코스피 못 갑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이 꽤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는 여전히 삼전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전 하이닉스를 코스피에서는 꼭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단타를 치든 스윙 관점으로 보든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주도 테마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 안 가는 종목 붙잡고 뭐 단타 치거나 뭐 스윙 관점으로 봐도 안 가는 종목은 계속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스피에서는 삼전 하이닉스 일단 탑픽으로 우선은 꼽는 거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갈 때 막 코스닥은 오늘처럼 떨어지는 날도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좀 약할 때 코스닥은 또 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의 변동성이 조금 크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단타 관점으로 볼 때는 코스닥을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왜냐면 최근에 코스피가 좀 쉬어갈 때 코스닥은 막 8% 오르고 이런 미친 움직임이 좀 나왔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또 계속 코스피 엎치락 뒤치락 코스닥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코스피가 잘 올라가는 날도 있고 코스닥도 잘 올라가는 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럼 코스피가 잘 올라갈 때는 우리가 삼전 하이닉스 보면 되고 코스닥이 잘 올라갈 때는 뭘 보면 돼요? 얘네도 주도 테마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면요. 시가총액 상위를 봤을 때 일단은 1등이 알테오제, 제약바이오,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얘네는 2차 전지. 근데 저는 얘네는 안 볼 거예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시점이 조금 늦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두 종목은 조금 후순위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뭐 HLB, 그다음에 에이벨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총 상위가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야 코스닥이 좀 끌어올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뭐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죠. 로봇도 최근에는 조금 이제 죽어 있고 변동성이나 움직이는 것들을 봤을 때 주성엔지니어링, 원희가 EPS, 리노공업, PSK, 뭐 이오테크닉스, 심텍 뭐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순위를 봐도 주성엔지니어링이 최근에 계속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물론 지금 일시적으로 좀 내리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수 변동성 때문에 나오는 그런 상승과 하락이지 이 종목들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HPSP나 뭐 원익 IPS, 심텍, 제주반도체, PSK 테스 이런 종목들 다 반도체가 거래대금이 최근에 많이 터져요. 그래서 코스닥의 지금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우리가 매매를 할 거면 여기서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안 가는 거 붙잡고 기도하고 가라고 희망을 가져도 지금은 잘 안 가요, 여러분들. 뭐 단타를 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 때려 맞아서 이제 반격을 좀 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스피에서는 뭐 삼전 하이닉스고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삼전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살짝 눌려요. 왜냐면 수급이 저쪽으로 가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코스피에서 삼전 하이닉스가 쉬어가면은 그때는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니까 이게 핑퐁 게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주도 테마 거래 대금이 지금 많이 터지고 이제 변동성이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도 이런 종목들 안에서 주도 테마 안에서 매매를 해야지 우리가 매매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안 가는 거 붙잡고 바닥에 있는 거 바닥인 거 같은데 근데 왜 안 올라가지? 이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도 그렇고 철저하게 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라서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고 봐야 될 테마 종목들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삼전 하이닉스. 얘네는 제가 이제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흐름들 잘 따라오셔서 체크해 보시고 영상도 한번 시청해 보시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반도체라 그랬죠. 제약바이오랑 반도체인데 물론 제약바이오에 뭐 셀트리온 이런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보면은 기관이나 연기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점에서 막 지수 불안정하고 내릴 때 기관이나 연기금이 지금 제약바이오를 조용하게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는 하반기에 제약바이오가 좀 크게 한번 갈 수가 있겠구나. 이 기관 연기금은 지금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캐치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체크하고 타점들 잡아볼 수 있구나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아직 안 갔는데 그래도 조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미리 담아서 앞으로의 상승을 노리고 싶다라는데 적합한 지금 테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세요. 급등 나왔다 급락 나왔다 하는데 얘네들은 타점을 좀 잘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막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갔다가는 조정 때려 맞고 이러기 때문에 대신에 싸게 잡았을 때는 또 급등도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단타 성향이 강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은 타점을 못 알려드릴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보면은 와 이거 너무 빨리 움직여서 매수해야 되는데 매도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언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거 다 놓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도 공유를 해드려 보고 있으니까 물론 영상으로도 시장 전략들이나 봐야 될 종목들은 정리를 좀 해드리지만 나는 그래서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일이 바빠서 이제 타점 잡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이거 제가 매매한 타점들 공유해드려 볼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제 번호 있으니까 010-6790-5019로 타점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타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요. 제가 매수 매도하는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변동성도 크고 일시적으로 조금 속상하고 지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매일 올라가지도 않듯이 매일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구간이 있으면 또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될 시점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지금은 머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조금 반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너무 상심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또 반격 타점들이나 아니면은 봐야 될 종목들이 있으면은 알려드릴 거니까 주말에는 주식 걱정은 좀 내려두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